잘 벌고 잘 살자. 네, 오늘 안녕하세요.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오늘 함께하게 된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네, 저는 한 주 중에 목요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설레는 것처럼 저는 금요일보다는 금요일을 앞둔 목요일을 좀 더 좋아합니다. 네. 그만큼 오늘 시장도 오늘 목요일인 만큼 또 활짝 웃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네. 이 아침 저희와 또 함께 한다면 더욱더 힘찬 하루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베스테이너 미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그리고 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경제 지식부터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치고 있는 핫 이슈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드리니까요. 이 시간 채널 고정하셔서 끝까지 보시면 유익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 굿모닝 인베가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또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원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방송 중에 이제 중앙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인증하셔서 들어오시면 우리 이종호 멘토님께서 공략주부터 이 세세한 정보들까지 핫 이슈까지 즉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좀 유익한 시간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보면서 오늘 굿모닝 인베 아주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 역시나 어젯밤 우리 국내 증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 어땠나요? 우리 국내 증시 브리핑하고 넘어가야겠죠. 어제 우리상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0.02%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긴 했는데요. 코스닥과는 다른 모습이겠죠. 그리고 외국인은 좀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었지만 이 미국 시장이 어제 굉장히 미미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 이유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약간은 시장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영향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혼조세 영향에 외국인은 현물 6거래일 동반 순매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 규모는 작지만 좀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테마별로는 전거래일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전선 좋았습니다. 해저 터널이나 전력 저장 장치, ESS 같이 이런 종목들이 좀 빨간불 명확하게 켜졌고요. 이 전기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기기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 아니면 전선 같은 종목들도 수출입 데이터 우상향 추세 보여주면서 약간은 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좀 줄여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또 방산주 괜찮았습니다. 이 방산주는 루마니아에 1.4조 원 규모의 그 K9을 수출한다는 소식이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에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업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차익 실현 보였고요. 순매수를 5거래일 연속 보여주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는 자동차주가 약간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은 미미한 모습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전거래일 안착한 860선을 어제는 그냥 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조금 부진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만 이 삼천당 제약이 기업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테슬라 강세에도 글로벌 IB 목표 주가 하향 등에 따른 알버말 속락에 2차 전지주는 부진했는데요. 그래도 게임주가 신작 발표 이후에 흥행 기대감에 이어서 등락을 지속했습니다. 비만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과 개별 기업 기술 성장으로 인해서 약간은 힘을 받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업종별로 금융과 헬스케어 등이 좀 잘 가졌고요. 반면에 이 에너지나 소재 같은 부분은 좀 빠져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도 유리기판이 쭉 잘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면 YC캠이나 필옵틱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력주에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당 제약이 함께 셀트리온과 HLB 등 정도 함께 우리 시장에 힘을 조금 실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 증시를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6월 CPI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강달러와 엔저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 알아봤다면 우리 미국 시장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알려주세요. 네, 우리 미국 증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보시면 아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오늘 모듈이 일세히 강세 마감하는 아주 빨간불 다 켜졌습니다. 6월 CPI 공개를 우리 앞두고 우리 이번 지표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는 베팅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9% 오른 39,721.36으로 마감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02% 상승한 5,633.91로 마감했습니다. 5,600선을 처음으로 넘기며 우리 S&P 500 주목받았고요. 기술구 중심의 우리 나스닥 종합지수 또한 1.18% 뛰면서 18,647.4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1일 공개되는 6월 CPI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CPI가 지난달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3.1% 올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가 최근 추세처럼 인플레이션 완화를 확인한다면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텐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주거 및 의료 물가 오름세가 꺾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날에 이어 의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확신이 다소 강해졌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꾸준히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고 말할 준비는 아직 안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일부의 추측과 달리 연준이 대선 일정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 살펴보자면 반도체 빠질 수 없을 텐데요. TSMC가 강력한 분기 매출을 공개하면서 우리 반도체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4%, 엔비디아와 AMD는 각각 2.7%, 3.87% 상승했고요. TSMC는 3.54% 랠리를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 역시 랠리를 펼쳤는데요.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대체로 이날 강세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우리 애플이 1.88%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시가총액도 3조 6천억 달러로 우리 불어났습니다. S&P 500 11개 전 업종이 이날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술업은 1.63% 올라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원자재와 헬스케어도 각각 1.34%, 0.98%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 이 활기찬 상승세가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에도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미국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증시가 오늘 국내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굿모닝 인베 커뮤니티에 입장해 주시면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실시간으로 국내장 브리핑과 공략주, 핫 이슈까지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굿모닝 인베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맛있는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내와 미국 증시도 알아봤으니까요. 굿모닝 인베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핫 이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 주원 씨 네.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핫 이슈 바로 한일 관계입니다. 이 제목만 듣고 벌써 막 심장이 웅장해지고 벌써 막 흥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편하게 앉으셔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 듣고 투자에 좀 적용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참 저희도 많이 하겠지만 듣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축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이나 일본과 우리는 좀 깊은 역사 사이에서 오묘한 감정을 주고받으며 좀 영향력을
많이 서로 끼치고 있는 국가 같은데요. 이 영향력 사이에서는 경제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나토 회의에서 일본을 포함한 10여 개국과 함께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기업들도 일본 시장을 향한 많은 전략을 짜서 전략으로 그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인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한국 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 증시의 빅테크가 약간은 증가하면 그 흐름을 한국이 받아서 오르는 것처럼 이 니케이 지수도 한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슈퍼 엔저를 지금 국면에 맞고 있는 이 GDP 쇼크까지 더해서 일본은 경제 위기 늪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절해 엔화 약세를 조금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뿐만 아니라 K-팝 열풍도 일본이 피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K-팝 시장이 타겟으로 일본도 항상 염두해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저가 계속되면 강달러를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혹시 환테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환율 변동을 이용해 이 차익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인데요. 특히 강세와 약세가 분명한 통화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달러 투자를 하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달러 투자는 익숙하실 텐데요. 엔저가 계속되면서 엔테크가 또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도 좀 수익을 보면서 해야 우리 투자자들이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엔저가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조금 지쳐만 가는 모습입니다. 이 원엔 환율은 앞으로도 840원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엔저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 나는 그냥 다른 거 찾아볼래 하기에는 요 이슈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울한 마음을 좀 이겨내면서 엔저여도 좀 전망이 있을 법한 방법 찾아봐야겠죠. 세란 씨, 혹시 이 일본 여행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아니요, 소원입니다. 아, 올해 안에 꼭 진짜요? 가보려고요. 올해 꼭 한번 가보세요. 왜냐면 저도 한 2년 전에 이제 엔저다 하는 얘기 듣고 빨리 갔다 왔는데 이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가겠다라는 말이 진짜 현실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엔저가 많이 나온 상태였고요. 그 종목들이 관련돼서는 항공사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항공사들은 일본행 비행기 값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멘탈을 가지고 우리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팁들을 조금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핫이슈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 세란 씨의 핫이슈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세란 씨 핫이슈가 뭔가요? 네, 저는 우리 주원 씨가 VIP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세란버핏의 핫이슈 우리 쿠팡 대 공정입니다. 네. 쿠팡이 요즘 아주 또 핫합니다. 우리 쿠팡 VIP 주원 씨. 그럼요, 네네네. 와우 멤버십 사용하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와우 멤버십이 다음 달 7일부터 4,990원에서 네. 7,890원으로 상승한다고 하거든요. 오. 그때도 사용하실 건가요? 네, 저는 없으면 못 살거든요. 네, 이렇게 와우 멤버십 요금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오르는데요. 이게 무려 58%가 한 번에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서 탈쿠팡,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갈아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심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원 씨처럼 로켓 배송의 편리함을 끊지 못한다 하는 목소리도 커서 아마 탈쿠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렇게 편리함을 못 끊는 충성 고객이 남느냐 아니면 대규모 이탈하느냐, 이거에 긴장을 하고 있는 우리 쿠팡에게 우리 공정위가 또 한 번 태클을 걸었습니다. 최근 멤버십 요금 인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이른바 다크 패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나섰다라고 말한 건데요.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여 상품을 화면에 배치하는 눈속임 상수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전에 요금 인상을 고지하고 이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쿠팡은 지난 4월 요금 인상 소식은 알렸으나 상품 결제창에 월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를 누르면 자동으로 동의를 하게끔 이렇게 만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이러한 동의 과정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간주해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소식에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쿠팡이 공정위의 조사에 사실상 백기를 들어 자진 시정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400억 과징금 부과 때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쿠팡은 지난 6월 13일 자체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라는 공정위로부터 1,400억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는데요. 이때 쿠팡은 즉각 항소하며 그러면 우리 로켓 배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시정 조치라는 이례적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1,400억 원의 과징금 제재 이후 경쟁 낙국과 우리 대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쿠팡의 잦은 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조사를 계속 진행해 올 말 조사를 마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요금 인상에 앞서 잦은 시정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수준은 크게 감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알고리즘 조작 혐의부터 멤버십 요금 인상을 두고 펼쳐진 다크 패턴 혐의까지 공정위와 쿠팡의 대립이 계속되는 요즘 보여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 소비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우리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치로 이 갈등의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미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더 많은 실시간 핫이슈와 우리 공략주 이정호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씨, 네. 그럼 다음 코너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코너는 이렇게 우리가 핫 이슈를 알아봤다면 이 경제 생활에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장 속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우리 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 지식까지 알아가는 시간이죠. 생활 속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화에 나올 법한 재밌는 단어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이 붉은 여왕 효과는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유래했습니다. 이는 생태계에 쫓고 쫓기는 평형 관계를 묘사하는 평형 관계를 묘사할 때 인용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자가 더욱 빠르게 달릴수록 이 사자의 천적인 영양도 빠르게 달린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란 씨,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는요. 전 여름을 맞아서 괴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지브리의 저주. 우리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 아시죠? 네, 알죠. 네,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이 TV에 방영되는 날 우리 일본 증시가 급락한다는 우리 금융권 괴담인데요. 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금요일 저녁 시간이 뉴욕 증시 개장, 미국 고용지표 발표 시간과 겹치면서 네. 이렇게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글래머 주식입니다. 이 글래머 주식 미국 증권 용어인데요. 단일한 정의는 없습니다만 주식시장 호황기에 주가 상승률이 평균 비해 높고 주식이 이미 비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성장 잠재력과 함께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고 투자자들에게 판단되어지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어만 들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아직 더 남았죠, 세란 씨? 그럼요. 네, 저는 영화 제목으로도 나온 용어입니다. 빅쇼트. 이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배경으로 한 실제 영화인데요. 이 제목은 사실 특정 자산의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 쇼트 포지션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빅쇼트 영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소수의 괴짜 투자자들이 주택담보대출에 기초한 파생상품, 부채담보부 증권의 부도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보험 상품인 신도부도 스와프를 대규모로 매입해 우리 모기지 시장 붕괴에 베팅하여 큰 수익을 남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 영화 중 명작으로 손꼽힌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용어는 어떤 용어인가요? 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제가 트러플을 좋아해서 트러플인 줄 알았는데 드러플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3월, 6월, 9월, 12월 해가지고 세 번째 금요일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네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면서 주가가 장이 끝날 때까지 꼭 마녀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요동을 친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정말 이름은 어렵지만 좀 귀엽지 않나요? 그니까요. 네. 귀엽네요. 그 다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효과는요. 로빈훗 효과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를 재분배하는 경제 현상인데요.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의욕 저하 등을 야기해 오히려 전체적인 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좋은 면으로만 작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용어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짧지만 좀 재밌는 시간 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좀 설명하기는 애매하고 또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모호한 것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이 시간까지 좀 알차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요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하단에 보이는 우리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커뮤니티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이정우 멘토님의 장 브리핑부터 핫 이슈, 공략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2부에서는 핫 이슈 종목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는 퀴즈 시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이 퀴즈 또한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맞춰보시면 더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2부도 함께하게 된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오늘 저희 핫 이슈 기억하시나요? 로켓 배송을 통해 국내를 넘어 이제는 글로벌 전자상 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 쿠팡, 그리고 쿠팡과 우리 공정위의 갈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갈등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요. 우리 1차로는 쿠팡이 검색 로직을 조작해 우리 PB와 로켓 배송 상품 등 자사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리뷰를 작성했다라는 이유로 우리 공정위는 쿠팡의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고요. 바로 2차로는 다음 달 7일부터 적용 예정인 우리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그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우리 9일 뉴스룸을 통해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라며 자진 시정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공정위의 제재, 쿠팡은 어느 플랫폼이나 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나
이런 말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 공정위는 차별 없는 감시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쿠팡의 역사부터 TMI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원 씨, 네. VIP인 만큼 오늘 네. 쿠팡 문제 잘 맞춰줄 수 있죠? 네, 그렇죠. 제가 저의 그 여태까지의 회원가가 아깝지 않을 만큼 쿠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쿠팡은 땡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네. 어딜까요? 한국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그렇다면 이 쿠팡의 모기업은 네. 어디에 법인과 본사를 두었을까요? 한국에. 한국에 네. 상장을 어디다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맞습니다. 우리 한국법인 쿠팡 주식회사의 모기업 쿠팡 INC는요. 미국의 법인과 본사를 두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시가가 얼마 네.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시가요? 시가총액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오늘 딱 오늘의 주가. 주가. 글쎄요. 미국이니까 그래도 조금 좀 세게 올려볼까요? 한 11만 원? 와, 너무 세게 올렸군요. 아, 그래요? 21.37달러로 네. 29,580원 정도에 네.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쿠팡 미국의 법적 기반을 두고 한국에서 사업부를 운영하면서 다국적 펀드에 자금을 투자받는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이 쿠팡의 시작은 땡땡땡땡땡이다. 네. 뭘까요? 쿠팡의 시작은 뭘까요? 로켓 와우 아니고요. 쿠팡의 시작은 소셜 커머스다. 정답이에요. 소셜 커머스, 전자상거래 소셜 커머스였습니다. 우리 위메프 팀원과 함께 우리 소셜 3사로 통했었는데요. 엄청난 마케팅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던 회사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쿠팡은 초기에 엄청난 연예인들을 또 톱스타들을 고용했었습니다. 우리 2011년에는 이나영과 김연중, 같은 해 하반기에는 비와 김태희를 모델로 기용했고요. 2013년에는 전지현과 송중기를 또 TV 광고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TV 광고 모델로 인지도를 쌓은 우리 쿠팡. 이 쿠팡을 지금 미국 상장까지 이끈 우리 효자 상품이 또 있거든요. 네. 효자 상품이 뭘까요? 이거는 그냥 효자 이주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로켓 와우겠죠. 로켓 와우. 로켓 배송. 네, 로켓 와우와 합쳐셨네요. 네네네. 네, 로켓 배송입니다. 로켓 배송의 시작은 2014년인데요. 이 길 배송을 내세운 자체 배송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른 택배 회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자체 택배 서비스를 운영한 것이 쿠팡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타 업체와 비교해 정말 우월한 급여 조건과 친절도를 내세우고 있는데 특히 자사 물류센터의 규모에 대해 우리 김범석 대표이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자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당시 대표이사님의 말을 옮기자면 현재 전국 7개 물류센터를 보유 중이며 인천 물류센터 크기가 완성되면 광명 이케아 매장의 7배에 달한다. 그리고 배송 트럭은 총 1,000대고 이렇게 쿠팡의 직간접 직원 수를 모두 더하면 500명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큰 규모를 달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쿠팡은 앞서 다국적 펀드에 자금을 투자받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의 투자를 받아서 또 화제를 얻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투자를 받았을까요? 이거 부분은 이제 우리 세란 씨가 네이버에서 얘기하고 저희가 얘기 많이 맞아요. 했어서 알거든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겠죠. 맞습니다. 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의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화제를 또 받기도 했었는데요.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와는 약간 악연이고 쿠팡과는 이렇게 인연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똥차였는데 저 사람한테는 배츠다. 그럴 때 더 배 아플 것 같은데 아주 인연은 또 따로 있나 봅니다. 이렇게 연이은 투자에 기분 좋았던 쿠팡에게 2019년 또 하나의 호재가 들려왔는데요. 바로 이 회사의 첫 적자 발생입니다. 뭐 적자인데 왜 호재일까요? 아무래도 쿠팡의 경쟁사니까 적자가 반가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쿠팡의 경쟁사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 쇼핑일까요? 바로 이마트였습니다. 19년 우리 코로나인 만큼 우리 대형마트의 이마트, 특히 이마트의 첫 적자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마트는 13개 점포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했고요. 홈플러스는 자사 부동산 매각은 물론 폐점이라는 조치를 취하며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반면 우리 온라인 쇼핑 업계에서는 반대로 대기업의 참여가 늘고 쿠팡도 소폭 매출이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온라인 쇼핑몰은 아무래도 우리 가격 경쟁력이 강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즉시 매출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유통업계의 변화가 무조건적으로 쿠팡에게 호재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쿠팡은 자체 땡땡땡 서비스를 또 출시했는데요. 네. 어떤 서비스일까요? 이것은 바로 저도 알지만 이 이름이 뭐였더라? 쿠팡 뭔데? 암튼 그게 OTT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체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 서비스를 우리 인수를 해서 출시를 했고요. 이어서 주식회사 하이엔TV를 인수해서 핀테크 사업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쿠팡 아직도 흑자를 면치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혹시 쿠팡이 언제부터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는지 아시나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쿠팡은 네. 이렇게 흑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네. 나스닥 상장을 계속 추진했는데요. 네. 사실 쿠팡은 창업 초기부터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기사에서도 쿠팡이 1년 후 나스닥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20년 들어서는 우리 뉴욕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이때 우리 하나로 15조 원 기업 가치를 제시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20년 7월 상장 속도를 냈는데요. 어떻게 대규모 적자인데 나스닥 상장이 가능한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상장 요건 중에 우리 흑자 없습니다. 아주 프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 가능했었는데요. 특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쿠팡 지원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우리 쿠팡이 사활을 걸고 이렇게 나스닥 상장에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쿠팡 상장 어디에 했는지 아시겠나요? 쿠팡이 상장한 곳은 뉴욕 증권소이다? 근데 안 맞죠? 글자 수가. 뉴욕 증권거래소 맞았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쿠팡은 이렇게 초기부터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겠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한국의 아마존닷컴이 상장을 한다. 알리바바 그룹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 상장이다. 이러면서 환영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21년 3월 11일 34억 달러를 조달하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첫날 공모가인 35달러에서 41% 상승한 49.2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 95조 원으로 코스피 기준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2022년 국내 쇼핑몰 업체 거래액 및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고요. 23년에선 재계 서열 45위에 등극했고 23년 1분기 최초로 이마트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업 점유율 1위 업체로 드디어 경신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쿠팡의 최초 연간 흑자 달성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이거는 연도는 참 어렵네요. 역사에 조금 제가 약하긴 한데 아까 이마트가 좀 적자를 봤을 때라고 했으니까 2020년 전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흑자를 면치 못했지만 나스닥 상장을 했다 했는데 네. 23년에 최초로 이마트를 이겼다 했잖아요. 네. 23년에서야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3년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기준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4분기 실적 자체도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8% 급등했습니다. 기존 국내 직매입 유통업계 1인자는 원래 이마트였는데요. 이마트의 연간 매출을 제쳤을 뿐만 아니라 쿠팡이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이마트가 1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젠 정말 TMI 문제 준비했습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원 중 본사 소속 상담원이 또 있거든요. 네. 이분들을 어떻게 부르신지 아나요? 글쎄요. 일단 여자분, 남자분 따르게 불러서 뭐 쿠군, 쿠양 이런 거 어떤가요? 귀여운데요. 귀엽죠? 쿠공, 쿠양. 네. 안타깝게도 네. 똑같이 부르는 것 같아요. 쿠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 본사 소속 상담원이다 보니 극소수만 존재한다고 하고요. 대부분 일정 기간 근무 후에 쿠팡 내 타부서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만약 딱 전화했는데 쿠니시면 약간 네. 행운이에요. 어허. 네이클로버 발견한 느낌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2014년에 시작한 우리 오전 12시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밝게 해주는 그 로켓 배송. 이 로켓 배송은 공휴일에도 배송이 될까요? 이건 제가 너무 잘 알죠. 공휴일 날 배송 옵니다. 배송 오나요? 네. 옵니다. 당연히 주말, 공휴일에도 배송이 되고요. 이는 오랜 기간 물류 및 배송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결과라고 합니다. 이에 옥션과 G마켓은 점유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신세계에 매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위라는 이런 지위를 이런 배송 하나에 뺏기게 되다니 한국의 소비자가 얼마나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지 각인해줬던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우리 쿠팡에서 서비스 중인 월 정액제 상품의 이름은 로켓 와우 회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와우 멤버십이죠. 이 쿠팡 상품을 자주 이용하는 우리 주원 씨 같은 고객이라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높은 가성비 덕분에 고객들에게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는 7일부터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니까요. 이 소식 몰랐던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이용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쿠팡의 역사부터 TMI까지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더 많은 종목과 관련된 정보와 이슈, 공략주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우리 굿모닝 인베 커뮤니티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주사인 볼트님의 퀴즈 시간 이어지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2000년대에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였고 그 관계가 지금 이 경제 시장에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심화된 이야기들 많이 나누니까요. 이거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좀 완만치 않게 퀴즈를 준비해 봐왔는데요. 우리 세란 씨 어떤 각오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시작해 볼까요? 한일 관계 문제다 보니까 제가 네. 또 올해 일본 여행은 꼭 가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일본 여행을 가고 싶은 기대감을 담아 한번 잘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태 잘 맞춰줬던 것처럼 이 일본에 대한 것도 한번 잘 맞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합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때 한일 관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이 심화되는데요. 위안부 합의 번복과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대상자들에게 배상 판결 및 자산 압류 조치까지 들어가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기가 그야말로 최악의 관계까지 가는데요. 혹시 세란 씨, 네. 요거 뭔지 맞춰볼 수 있을까요? 19년. 네. 19년. 네. 이때도 위안부 문제로 심화가 됐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11년도부터 점화가 됐으니까 그 문제와 함께 이제 징용 문제까지 더불어 갑니다. 그랬을 땐 뭐가 될까요? 약 대 약이 아니라 강강? 강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최악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크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저도 참 익숙합니다. 이때 저도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바로 다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건들이 거쳐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국민의 결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재팬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본산 제품들의 구매액이 36.9% 이게 감소량인데요. 그 이상 2.15배 이상 올라가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말 많이 가는 일본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관광객 수가 확실히 줄어들면서 일본 관광 그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 대마도는 90%가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인의 결의가 무섭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렇게 2021년 땡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예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세라님도 그렇고 뭐가 땡 뭐일까?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어려워. 관계에서 네. 일본을 돌파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 감정의 골이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 같은 사건들이 지나서 기시다 총리가 임시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주요한 나라다, 우리 이웃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은 방위백서에서의 표현한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관계가 조금은 양호해졌다를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후로도 약간의 불똥들은 좀 튀긴 했습니다만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양국 간의 선호도가 조금은 높아진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의 끝은 아닌데 전쟁의 끝인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했고요.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네. 플레디스? 플레디스는 이제 소속사 이름이고 플레이브. 플레이브? 네, 플레이브. 어떻게 좀 좋아하시나요, 플레이브를? 저는 사람을 전혀? 좋아합니다. 이분들도 사람은 사람인데. 그래요? 네, 관심 없는 찐 표정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참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많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온 자료고요. 한국의 여러 문화적 콘텐츠들이 일본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세란 씨, 네. 우리 요 그룹들 아실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를까요? 네.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던 적이 살짝 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멤버들은 누구냐면 바로 니쥬라는 걸그룹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저희를 닮은 이 멤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저 찾아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니쥬는 이 JYP 소속의 9인조 여성 걸그룹입니다. 일본의 현지화 그룹인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말고 일본 현지화 그룹입니다. 한국에서도 데뷔를 했지만 이 일본에서 데뷔한 여자 걸그룹인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넘어가면 우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ONM 전시장에서 2024 오사카 K-라이프스타일 페어를 오픈했습니다. 이곳에서 헬스케어, 뷰티, 식품 등 한국 내수 기업들의 수출 초보 기업 88개사가 참여하면서 수출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우리 네. 세란 씨, 네. 이 엔저에 대해서 근데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이 엔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엔저, 네. 엔저니까 좀 해외, 일본에 좀 가려고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 주변에도 엔저가 떨어지니까 네. 약간 엔테크 하시려는 음. 분들 많더라고요. 엔테크.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조금 더가 네. 조금 더 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떻게 미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일본 자체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자체에서 네. 엔저. 엔저. 어려울 수 엔저. 있습니다. 어려우면 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란 씨가 그래도 많이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자 일본 경제가 마냥 침체되지만은 않습니다. 이 일본 물가가 좀 떨어지면 어쨌든 좀 그 제품의 경쟁력은 또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득을 보면서 경제는 조금 살아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저 또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을 예상치 못하게 다녀온 케이스인데요. 따라서 관광 산업은 어쨌거나 조금 빛을 발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약간은 좀 비슷한데요. 일본 제품의 단가가 조금 낮아지니까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시장에서 조금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엔저 상황에서도 조금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본 종목들은 더 많겠지만 한국 시장에서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항공사입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어쨌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후로는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 갈 때 진에어, 제주항공까지는 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주항공이 제주항공이라고 해서 제주도만 가진 않고요. 조금 멀리까지도 가고 하는데 이렇게 일본 티켓을 조금 비싸게 사면서 비싸게 팔아가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싸더라도 우리는 가고 싶어지는 이유가 엔저, 말 그대로 엔이 좀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는 돈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한일 관계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한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거는 무조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 인베스테이너 어쨌든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시사적인 이슈들도 다루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열심히 좀 퀴즈를 맞춰주시고 저와 호흡을 맞춰주신 우리 세란 씨의 소감이 궁금한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일 관계, 전 노제팬 운동이 또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 네. 한창 또 편의점에 아사히나 이런 맥주 없앴던 거, 네. 그 있으면 또 그 편의점 욕했던 거, 그런 것도 약간 맞아, 기억이 맞아. 나고. 하지만 아까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 엔저 현상이 또 수출에 또 도움이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돼서 그쵸, 그쵸. 아마 일본이 그런 영향 때문에 엔저를 음. 그렇게 빠르게 올리지 않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근데 쿠팡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쿠팡, 네. 쿠팡 입장에서는 왜 공정위가 다 그런데 나한테만 그래? 그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공정위가 차별 없이 모두가 잘못한 건데 그렇죠. 그 잘못한 건데 쿠팡이 좀 본보기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공정위나 또 네이버나 이런 것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쿠팡이든 어디든 다들 알아서 자진 시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쿠팡도 알아봤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면 정말 손해를 보는 건 우리 투자자들과 어쨌든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 해결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금요일 하루를 앞두고 주식시장을 둔 상태인데요. 오늘 하루 투자도 성공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인베스테이너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베스테이너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번.